가스 센서 8의 3절. 가스 센서는 산소와 같은 그 생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체라든가, 그리고 수소, 메탄이나 천연가스 등과 같이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기체, 또 산화질소나 일산화탄소 등과 같이 인체에 독성이 있는 기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 가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독성이라든가, 그리고 질식성이라든가, 이 세 가지의 기체들을 우리가 미리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알코올, 우리 음주 측정하기 위한 거죠. 알데히드, 톨루엔이나 크실렌 등의 휘발성 기체나 향수 또는 고추 향기로부터 썩는 냄새, 곰팡이 냄새, 발효 냄새 등 많은 것을 검출해야 할 기체량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위험적인 부분, 사람의 인체를 이에 위험하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기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재나 폭발이 있는 경우, 또 이게 이제 미세한 곰팡이 냄새나 발효 냄새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어떤 맛을 보는 것처럼 김치나 뭐 된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주 미세한 센서가 있다라면 또 어떤 식품 개발용으로도 앞으로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거죠. 인간의 가연성, 그다음에 그, 그 유독성, 질식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스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무체 단순 물질은 예외지만 많은 가스는 혼합 기체이며 어떤 특정한 가스만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가스에 어떤 반응하는 어떤 물질이나 그걸 감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생활 환경에는 대단히 많은 종류의 위험한 가스가 존재한다. 그리고 일반 가정이라든가 업소라든가 공사장에서 가스 사고라든가 석유 콤비나이트, 탄광, 화학 플랜트 이런 데서 어떤 유기화합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가스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길에서 어떤 물속에서 어떤 물체들이 썩어서 생기는 어떤 유해가스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런 가스들이 이제 에, 그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뭐 폭발성이라든가 가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쓰레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반 버리는 쓰레기들도 썩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는 오염가스의 농도를 측량하거나 종류를 판별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이는 거나 연기가 나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거나 이것은 감별이 되지만 어떤 이상한 냄새가 악취가 난다든가 했을 때도 어디서 나오는 건지 원인이 뭔지 이거 조사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물질의 어떤 물리적,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한 가스 센서가 개발되어서 가스의 어떤 그런 누설 감지, 농도의 측정 기록, 경보 이런 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센서 요구들은 성능은 다른 센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가스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농도의 일정한 출력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출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스의 유무를 감지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속도가 빠르고 분해 가능이 높다. 분해 가능성이 높다. 분해능이 높아야 된다. 응답이 빨라야 되겠죠. 가스 같은 경우는 폭발로 이어지거나 위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그 가스를 감지하게 되면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대상으로 한 가스 이외를 검출하지 않아야 돼.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가스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가스에만 반응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가스를 검출할 수 있겠죠. 이제 경시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가스에 계속 노출된다 하더라도 출력이 이제 바뀌면 안 되겠죠. 그것이 경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에,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도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가스 센서의 분류로는 주로 크게 검출 소자의 표면에서 검출 대상 가스의 화학적인 검출, 이것을 이용해서 그 화학적인 변화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출 센서 표면에 어떤 가스 분자가 닿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화학적인 그런 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저항이 더 커진다든가 온도가 올라가게 한다든가 이상한 동작을 하는 경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반도체형도 있고 고체 전해질형 혹은 전기화학형, 접촉연소형 가스 센서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최근에는 수정 진동형과 표면 탄성파형을 이용한 센서 혹은 섬유를 이용한 센서 등이 개발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간단한 이제 그 분류를 해보면 방금 설명했던 것들 반도체식, 접촉연소식, 전기화학식. 반도체식은 이런 재료를 이용합니다. SN2, 또 가연성, 프레온가스, 일산화탄소, 알코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고온 동작, 안정성이 위험하고 이제 그 우수하고 그 다음에 N로는 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검지 가스 종류가 다소하다, 많고 염가다. 반도체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가스가 반도체 표면에 닿게 되면 전기의 어떤 전도도 같은 것들이 바뀌어서 가스의 어떤 그 유무를 이제 판별하게 되는 거죠. 접촉 연소식은 이제 촉매하고 산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가연성 가스를 감지해서 이제 유무를 판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온 동작, 안정성이 우수하고 염가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기 화학식은 이제 고체 전해질형, 변해 액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눠지는데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네. 그리고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화학물을 분석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액체 안에 어떠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에, 그 어느 정도 양이 검사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쭉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주는 장비다 하는 그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가스에 대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혼합 여러 종류의 가스가 있을 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안에다 넣게 되면 그것을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어떤 가스가 몇 프로, 어떤 가스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가스의 종류에서 고정상에 의한 가스의 흡착, 이탈 시간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혼합가스를 성분마다 분리해 준다. 그래서 주로 유기화합물의 분리나 분석에 이용되지만 연소가스와 같은 무기화학 성분 분석에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감지를 해서 이와 같이 보면 나타나는 거죠. TCD나 FID 출력 방법 이거 다 가스 종류가 되죠. 그래서 출력 전압 형태로 각각 다 다른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의 양 이게 이제 높으면 그만큼 가스량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겠죠. 출력 전압이. 예.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서 분석하는 거죠. 이것은 센서라고 이제 보기는 애매하지만 어떻든 센서의 일종이죠. 센서의 일종.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반도체 가스 센서는 산소를 흡착하는 산화주석, SN2가 산화주석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다공질체를 구성을 해서 흡착한 산소가 환원성 물질, 메탄이나 NO나 AS, 부탄이나 메르캅탄 등으로 소비되면 전기 저항 등 전기적 성질이 변화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스 센서는 산소를 흡착을 시키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피가로 기술 연구소에 의하면 그 메탄이라든가 프로탄이라든가 부탄,
수증기, 시호, 수소, 에탄올, 암모니아, 프레온, 황화수소, VOC, 유기염수, LP가스 등을 이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원리지. 그래서 이게 그 산소가 이렇게 있고 이제 가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스하고 산소하고 결합이 돼서 어떤 그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스 농도가 100이 있고 ppm이죠.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00, 100만 분의 1000개, 100만 분의 10의 4승. 그래서 커질수록 농도가 커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CO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 전압이 나오는 거죠. 40 EMF니까 미리볼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농도다 그러면 그 10의 1000에서 10의 4승 정도 사이에 있다면 뭐 60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 100mV까지 이렇게 나오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그 농도에 비례해서 그 반도체 가스 센서의 출력 전압이 더 세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도가 많아지면 여기 있는 산소랑 결합이 돼서 이제 전기의 전도도가 달라져서 그거에 의해서 전압이 유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의 종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피가로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각종 그 센서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그 가스나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식 가스 센서는 세라믹 반도체에 가스가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전기의 전도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 중에서는 가열하여 사용되는 일이 많아 고온에서 안정한 금속 산화물이 주로 사용된다. 가열을 해야만이 가스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금속 산화물은 반도체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많아서 금속 원자가 과잉인 경우에는 N형 반도체, 금속 원자가 결핍인 경우에는 P형 반도체가 돼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반도체 가스 센서는 유독 가스라든가 가연성 가스의 어떤 응답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가스 종류가 많다. 그 반도체 가스 센서는. 그리고 장점으로는 센서 제작이 용이하고 검출 혈의 구성이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감지하라는 가스만을 감지할 수 있는 선택성이 우수한 가스 센서는 적고 아직도 그 연구 개발 중에 있다. 근데 선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아까 센서의 요건 중에서 가스들이 여러 가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검출하고자 하는 센서 가스에만 특별히 반응하는 그런 가스 센서가 가장 좋은 센서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선택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스 센서의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별도의 논문에서 이렇게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기의 전도도가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가스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것도 크로마토그래피 같이 지극히 적은 양의 농도인 가스인 경우에 흡수 분광법으로 농도 분석이 어렵다. 그래서 차분법이라든가 유사한 파장 변조 분광법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반도체 레이저는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미세하게 파장이 변화하는 이용을 하고 가변 파장 발진 반도체 레이저를 그림 8의 10 여러분들 204쪽에 보면 8의 10 그림처럼 그 흡수 파장을 중심으로서 짧은 주기에 발진시키면 레이저가 온 광노상의 가스에 의해서 특별히 파장을 흡수하고 산란한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가스에 따라서 레이저를 이렇게 주게 되면 가스에 의해서 산란이 된다는 거죠.
산란이. 그래서 그 산란되는 것을 보고 그 가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기는 레이저 메탄은 도쿄 가스 엔지니어링과 안리츠의 공동 개발에 의해서 0에서 5만 ppm 측정 범위이고 분해능은 5 ppm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레이저의 빛의 산란, 레이저 가스가 있으면 레이저가 빛이 산란이 돼서 그것들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이저를 여기서 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광기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광기에서 보고 다시 또 이게 이제 반사가 되는 거네. 아니면 산란광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산란되느냐 흩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고 그, 그 가스의 유무를 이제 판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그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만 알리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데 수소가스의 검출을 주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거 표면 탄성파를 이용하는데 소웨이브라는 말을 보통 쓰죠. 탄성파라는 거, 소웨이브. 그 금속에 흡착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가스 분자가 금속에 흡착이 되면 금속의 기계적인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수소가스의 흡착 금속으로는 PD나 그 다음에 니켈을 수정구의 표면에 증착하라고 방막을 만든다는 거죠. 2에서 40 나노미터. 그래서 수정구의 표면에 구성한 단극을 대전을 시키면 압전 효과로 인해서 표면 탄성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파가 구 표면의 적도상을 계속 도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합금막의 탄성률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되면 흡착한 수수량과 탄성률 변화량이 대응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 기술인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그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상용화돼 있고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최근에 그 가스 센서를 이런 그 표면 탄성파를 이용을 해서 그 하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그 또 접촉 연소식 센서입니다. 그 기존에도 이제 많이 사용됐던 것 중에 이제 하나겠습니다. 그 반도체식 센서가 기체와 고체 간의 흡착이나 탈착으로 인한 전기 전도대의 변화를 이용하는 건데 접촉 연소식 센서는 가연성 가스하고 산소와의 반응열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수증기나 온도, 습도 및 다른 잡가스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 경보기에 많이 사용이 된다. 이 접촉식 연소식 센서가 접촉 연소식 센서. 그러니까 접촉 연소식 센서는 연소를 시키는 거죠. 가스를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터를 넣고 히터에 전기적인 것으로 전극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 거기에 센서가 열이 나고 거기에 가스가 닿게 되면 이제 그,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가스의 유무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 가스가 없으면 연소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접촉 연소식 센서의 원리는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반응을 이제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반응열이 생기는데 그 열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보통 금속의 경우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가연성 가스는 탄화수소이며 이들 가스가 완전히 산화되어 H2와 CO2로 등록이 될 때 발열량은 가장 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가스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촉매 역할을 이제 촉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산화를 이제 빨리 해서 열을 올리고 그 열에 의해서 저항이 올라가고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스의 유무를 검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가 과잉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촉매가 이제 바람직한데 P형 반도체 세라믹과 PD와 PT 등의 촉매가 완전 산화 그 반응에 효과적이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는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반응계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센서 접촉 센서식 센서 접촉 연소식 센서를 보면 여러분들 그림 8의 12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센서의 그 유명한 업체가 피가로라는 회사입니다. 피가로. 아마 이제 불란서 회사인 거로 인식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피가로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 가스 센서들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센서 그림 18의 12에서 보면 VC라든가 회로 전압이죠. VH 같은 경우는 히터 전압이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가스 농도에 따라서 여기 각각 공기가 있고 일산화탄소 색깔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커지면 RS분의 RO 그러니까 이 저항값이 그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이게 더 이 비율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내려가는 것을. 이것에 의해서 이제 해당 가스의 유무를 이제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피가로 가스를 좀 더 확대해서 본 거죠. 그래서 이 접촉 연소식이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은 그 히터의 핀이 되겠고 1번하고 4번 그 3번하고 6번 이 부분이 센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피가로의 TGS813이라는 거의 그 센서 특징을 보면 히터 전압으로는 보통 5V가 사용되고 회로 전압으로는 24V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RL은 이제 가변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기적인 특성들이 있고 네, 실제로 한번 센서의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피가로 센서 그 데이터북을 보고 그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센서의 종류나 중요한 특징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TGS813이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라든가 누설 경보기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TGS816 이것도 마찬가지고 메탄이라든가 프로판이라든가 부탄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고 검지할 수 있는 농도가 500에서 10,000 ppm 직류 전압이 사용되고 소비 전력은 835mW. 예.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로 그 검지하는 센서들이 다 가스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사용되는 용도로는 가연성 가스라든가 수소 경보기라든가 LP 가스 경보기라든가 누설 경보기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스가 새는 것을 이제 감지하는 거죠. 다 가연성 가스가 가장 상용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성 상업적으로 많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화재나 이런 데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가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이 되겠죠. 예, 이것도 보면 이제 독성 가스 감지라든가 일산화탄소 독성 이제 유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 가스 종류별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스 경보기의 그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가스 센서 특징은 다른 답가스나 가스 수증기나 온도 이런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보기를 할 때는 설치할 때는 이런 것을 다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8회 3.7에 가스 경보기 사용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 그 우리 가정에서 사용되는 그 가스 경보기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 가스 센서에도 같이 적용이 될 텐데 특히 이제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경보기 이런 그 부엌 설비라든가 가구 이런데 가스가 이제 가려서 그 어려운 곳에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소기구 바로 위에라든가 배기, 온기, 연기 등이 직접 닿는 곳에는 또 안 된다.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것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제 가스 센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했죠. 가스의 어떤 그 개요라든가 가스의 어떤 유독성이라든가 가연성 가스의 성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산소 결핍, 그 가스 센서의 종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반도체 가스라든가 그리고 접촉 연소식 센서. 예. 이제 가스 경보기에 대한 주의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쪽 부분 해놨는데 뭐 급기구나 환기팬 등의 부분으로는 누석 가스가 이제 약간 이제 희석이 될 수 있겠죠. 환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설치하게 되면 가스 경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욕실 물이라든가 야간 전원을 끄거나 이런 데도 또 이제 설치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집에 주방에 있는 가스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략 바닥에서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30cm 이내 높게 가스레인지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후드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30cm 이내 LNG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그러니까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탄가스 같은 공기중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가볍기 때문에 천장 위에다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무거운 가스를 감지하기 위해서 천장에다 달게 되면 꽉 차야지 천장까지 올라가겠죠. 또 가벼운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천장에는 지금 꽉 차서 위험한 상태인데 밑에다 놓게 되면 제대로 감지가 안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가스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자동 환기라든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센서의 특성을 알고 설치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혹시 이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 줘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한번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쪽 부분을. 예.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은 가스 경보기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가스 센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